조계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2022 불교문화대전이 불자와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명천 선화여고 장학기금을 종단에 전하며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동국대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3년 만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49제 소통과 효율성을 가미한다면 불교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통 산사를 담은 한국화 거장의 작품들이 NFT로 제작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이 우리 문화재와 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목탁장인 김덕주 작가가 장성 백양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2022 불교문화대전이 불자와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악을 접목한 K-팝 걸그룹 공연과 브라스밴드의 화려한 퍼포먼스 등이 불교를 한결 친근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랑 재밌게 놀 준비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빛 바리톤 색소폰을 위아래로 흔들며 화려한 테크닉을 빛내는 연주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금관악기 특유의 신명나는 선율에 몸을 맡긴 청중들에게서 끊임없는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불교문화대전 행사의 일환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된 이색 문화공연. 근무 중 꿀같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조계사를 지나던 시민들도 불공을 들이던 불자들도 진귀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악단이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분위기 띄우는 그 순서를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 조계사에서 나 아주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아주 행사를 대대적으로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됐네요. 이제는 불교도 사회와 접근성 있게 산에서만이 불공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조계사가 가깝잖아요. 인근하고 사회하고. 그래서 그런 교류의 역할을 하는데 중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참 좋았어요. 올해 불교문화대전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펼쳐지는 만큼 무엇보다 불자와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사찰에서 흔히 보기 힘든 K-팝 걸그룹 파스텔걸스가 등장해 인기곡 손님 온다를 열창하며 경내 뜨거운 열기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 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가 발벗고 나선 만큼 공연에 오른 예술인에게선 멋진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남다른 각오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산사음악회 행사에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니까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고요. 불교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힘을 이렇게 보태주시니까 저희가 가수로서 공인으로서 더 멋진 무대를 선보여서 불자분들께 힘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오후에는 울산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 가수 라마와 함께하는 환경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콘서트에선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 속 사소한 실천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팁을 전달하며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갖춘 소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불교 문화 단체인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불교 문화 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8일 동안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수한 명소에서 아주 감동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일반 불자님들 외에 전국의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청춘의 열정이 가득 담긴 다채로운 공연 속에서 코로나19로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자분들 일상의 복 파이팅!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하며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선본사 갓바위 주지 해안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영천 선화여고 학생들을 위한 지정 장학금 1억 1,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기도도량이자 역사적 성지인 갓바위 부처님이 후손에게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의견을 관련 지자체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선대 스님들이 지켜온 성지 보존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종단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홍보국장 지안 스님, 문화국장 용주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동진 출가해 일생을 수행정진한 세수 85세 노스님이 용채를 모은 돈을 종단 승려복지기금으로 회양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옥수동 미타사 금보암에 주석 중인 제호 스님은 어제 2천만 원의 승려복지기금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제호 스님은 7살에 출가해 평생 금보암에서 수행정진하며 법당과 요사체 등 도량 불사와 포교에 전력했습니다. 제호 스님은 출가자들이 병고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다른 어려운 곳에도 보시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돈을 내놨으면 예, 알아서들 해주시고 좋은데 해주시면 그걸로 바랄 뿐이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지가 원래 보시한다면 1,000만 원도 오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국립공원 내 사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찾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과거부터 산림 보존에 애쓴 스님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공감의 뜻을 표하며 공단과 사찰,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잘 가꿔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과 송 이사장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겸비한 국립공원 내 사찰의 균형적인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동국대 사찰 경영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가 3년 만에 워크숍을 열어 사찰이 봉행하는 천도 의례 현대적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49제를 중심으로 한 사찰 천도 의례 소통과 효율성을 가미한다면 불교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천도의식과 사찰 경영 문제를 연관시켜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주제는 49제 및 천도의례의 현대적 운용 방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찰 운영의 경영 마인드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불교 국가가 언제부터 있든지 그 아성이 무너지고 물질 만능이 산속 깊이 파고들어 그 전법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교에서 다루는 죽음에 관한 의례 중 가장 보편적인 49제를 중심으로 천도제 운영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국대 이범수 교수는 유족 집단을 이끄는 법주나 망자에 치우쳐 있던 의례의 초점을 유족들로 다변화해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9제나 천도제를 할 때에 분명하게 그러한 유족들에게 목표의식을,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본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유족들이 마음껏 자신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도의 가정을 밝게 해주는 것, 그게 성공적인 천도제를 지내게 하는 거죠. 핵심은 의례의 틀 초점화, 틀 짓기,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이를 위해선 지도자의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고 한글 의식문을 사용하며 사전 협의나 교감을 통해 유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시적절한 행사이기에 고무되는 바가 적지 않고 워크숍의 주제 또한 사찰 경향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한 명제라는 점에서 동문들은 천도 의례의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불교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큰 절이 아닌 작은 절에는 지금 IMF가 오고 나서부터 되게 힘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오게 되고, 어제도 사찰도 이게 자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신도분이 오지 않으면 그게 경영이 안 되니까. 제가불자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로 이 심리 세계를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면서 49제 이후로 불자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운영 방안을 또 생각하고, 출범 8주년을 맞은 총동문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결속력을 다지면서 불국 정토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전통 산사를 담은 한국화 거장의 작품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NFT로 제작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이 우리 문화재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울긋불긋 가을이 내린 땅끝 마을 대흥사. 거장의 북끝에서 펼쳐진 천년산사는 스튜디오 벽면을 배경으로 MZ세대가 SNS로 공유하는 한 장의 추억이 됐다가 현대기술의 디지털 액자에 담겨 지워지지 않는 가을 풍경으로 남습니다.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임농 하철경 화백의 고이전. 추사 김정희 문화의 소치 허련 화백 손자 남농 허건의 제자로 남종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임농의 산수화 작품들이 벽을 채웠습니다. 눈에 띄는 건 대형 수묵화 앞에 펼쳐진 디지털 스크린. 화면 속 가을을 맞은 전통산사엔 낙엽이 내리고 변산의 겨울바다에 들이운 구름은 유유히 하늘을 떠돌다 사라집니다. AI, 블록체인 기술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 모핑아이가 임농 화백의 수묵화 100여 점을 NFT 작품으로 디지털화했습니다. 화폭 속 천년 고찰을 현실에서 날마다 거니는 스님은 놀라움을 표합니다. 전라도의 이 천년 고찰들을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고이전을 맞아서 새롭게 어떤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또 대중한테 선보인 것은 참으로 우리로 봐서는 큰 역적을 남기신 어른이 아니겠는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기술로 그림과 영상 등의 주소를 토큰 형태에 담아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합니다. 전 세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데 데미안 허스트 등 유명 작가들은 작품을 NFT로 변환한 뒤 원본을 제거하는 등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종이와 붓을 통해 삶에서 예술을 건져 올려온 거장은 자신의 작품이 디지털화되고 또 자유롭게 2차, 3차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작품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하다고 말합니다. 전통에서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성을 부르짖으면 또 현장감이라든가 생동감, 생명력 있는 그런 자연으로 거듭 재창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적인 그런 소재가 또 화풍이 구성돼서 또 완성이 돼서 세계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전시장엔 MZ세대 청년 예술가들이
선배 예술가의 그림을 재해석한 NFT 작품 등 전통 문화예술이 2차, 3차 콘텐츠로 확산되는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종이 질감의 전통회화가 첨단 기술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거장의 숨결은 새롭게 시대와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림이나 노하우들을 MZ세대들이랑 되게 융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하고 다 2차 창작권을 다 달라고 해서 그런 작가분들하고만 제가 작업을 하게 됐고, 그분들한테서 이제 2차 창작권을 받아서 MZ세대들한테 너네가 생각하는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거 가지고 2차 창작을. NFT 작품은 물리적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메타버스 속에서 언제든 접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불교 건축과 미술 등 우수한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움을 더한 전통 문화 예술은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는 K컬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40년 세월을 오롯이 목탁 만들기에 매진해온 목탁장인 김덕주 작가가 장성 백양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가장 친숙한 법고에서 예술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목탁 전시회 현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찰에서 독경이나 연불 등 불교의식을 할 때 사용되는 법구인 목탁. 모고에서 유래한 목탁은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늘 깨어있는 수행자를 상징합니다. 청정한 목탁 소리는 무명을 밝히고 깨침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목탁 장인 김덕주 작가 초대전이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도사 전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40년 넘도록 목탁 제작에 정진해온 김덕주 명인이 빚어낸 200여 점의 다양한 목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정말 멋진 이런 목탁을 전문적으로 하나의 불교의 예술 장르로 이렇게 만드신 부분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전시되는 목탁들은 대부분 살구나무와 3번 나무를 재료로 만든 작품들로 특히 물고기 모양의 다양한 어형 목탁들이 눈길을 끕니다. 거북 형상이 물고기 문양을 떠받치는 목탁은 크기에서부터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한 땀 한 땀 새겨진 목탁에도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영롱한 목탁 소리에 반해 10대 때부터 목탁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는 김덕주 명인. 그 후 목탁 만드는 일에 매료돼 목탁 장인으로 한 길을 걸어온 지 어언 40여 년. 전통 목탁 분야 명인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015년에는 국가지정 숙련 기술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목탁 한 거는 내가 원래는 자개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목탁 소리가 자꾸 어디 나. 그래가 옆에 보니까 옆집에 이 목탁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이제 구경해 보니까 좀 신기하고 이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그 주인한테 뭐 좀 해가 이걸 좀 배우자 하면서 이래가 시작했는데 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목공예를 전공한 아들 영길 씨도 전수 대상자로 선정돼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스님 목소리처럼 맑고 또 웅장하며 그런 소리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아버님처럼 최고의 이제 장인이 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예술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목탁의 미학을 만나볼 수 있는 생명의 신비 목탁소리, 태초의 바람 목탁소리 전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고도 중요한 불구인 목탁이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거듭나 대중들에게 깨달음의 미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우리나라 관문 인천의 전통 수행 도량에서 시민을 위한 치유와 힐링의 음악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인천 승악산 수미정사는 경내 특설 무대에서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수미정사회주 종현스님과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능화스님,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시민 대중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참모습을 보여주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의 참 의미를 잠시나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지만 이 좋은 가을을 하늘날에 음악과 함께하고 또 산사에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큰 행복입니다. 국악인 남상일 씨의 사회로 수미정사 밝은소리 합창단과 무용인 임나영, 김경아 명창, 은가은, 신성 등의 무대가 선보인 음악회는 B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경북 칠곡 정암사가 창건 18주년을 기념한 전통 사찰 음식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찰 4부대중과 칠곡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창건 기념법회에서 주지 대현 스님은 불자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970년대 이래 스님들의 식사 문화 변천과 다양한 사찰 음식을 소개한 축제는 서예 작가 초대전, 산사음악회 등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로 인한 여러 인연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법을 사찰 음식에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칠곡 정암사는 2004년 창건 후 지금까지 2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충북포교사단이 청주 용화사에서 2022 신규 포교사 환영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법주사 포교국장 진정스님을 비롯해 용화사 연수원장 지장스님, 김명동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장 등 4부대 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규 포교사 20명은 발언문을 통해 중생을 위한 발언에 앞장서며 법을 전하는 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법주사 포교국장 진정스님은 끊임없는 수행과 포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며 포교사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분들이 처음 포교사를 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열심히 봉사활동, 또 수행 정신, 또 각자의 또 맡은 바 사회에서 직무가 있으시잖아요. 가정이든 회사든. 항상 이런 마음을 연장지어서 법회에 이은 지역단 연수에선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장을 지낸 전상웅 의례위원장이 불교 의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